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티기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금요일까지 2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물가 상승률에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43%를 밑돈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인데요. 이제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시황 얘기 나누겠고요.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마스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아토마스터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날에 뵙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출연을 했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하고 그리고 오늘 주요 지점에 대한 부분 설명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토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또 저희 왼쪽에 앉아 계신 이제 해왕 마스터님 인사 나눠볼 차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좀 마스터로 좀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마스터로 좀 전환이 들어갔는데 오늘 일단은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일정 잡혀 있는 게 FOMC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FOMC 일정 관련해 갖고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정확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증시 오른 이유와 그리고 회의 전까지 어떤 상황이 증시의 연결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 오늘 1시간 동안 실전 투자 백티의 승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해설위원님께서 마스터로 출연해 주신 만큼 더 많은 정보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 뷰와 함께 시세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나스닥 현재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0.2% 상승한 14,0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좀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아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 초반에 이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대응보다는 조금 이제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도 한번 지금 크게 한번 열렸던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도 한번 크게 열렸던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주시는 네, 건가요? 자, 지금, 일단 조금 더 네. 살펴봐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원래 방향성을 먼저 말하고 해야 아, 네, 그렇죠. 네. 그럼요.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3, 2, 1을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네, 양쪽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해왕 마스터님께서는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유가 되실까요?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계속 보이는데 일단은 저부터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상황 보시면은 2차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예, 2차 상승이 다 나왔어요. 60분 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60분 봉 차트인데 일단 60분 봉을 먼저 기준점을 잡을게요. 자, 증시에 대한 상승을 좀 더 맛보기 위해서는 하락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간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보지만 오늘도 상승을 볼 수 있냐 안 보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그리고 지지받고 2차 상승 나왔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약하기보다는 하락 조정 모멘텀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매도는 조금 고려를 안 하는 편이에요. 회의 전이다 보니까. 근데 이 흔드는 파동 내에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자, 2번. 이제 T차트 한번 볼게요. T차트 뭐 간단하게 봐야겠죠. 자, 지금 파동에 대한 지지 국면을 보는데 지금 주황색 이제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3파가 다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단가를 매수 표면을 쥐고 싶다면은 이 하단 구간 미장 개장하고 조정 파동 오는 구간에서 잡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 트레이딩으로만 봐야 돼요. 자, 3파가 다 나왔다는 건 뭐냐?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오늘 60분봉 상황에서도 매칭되는데 만약 눌림폭이 연출된다면 13,900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단으로 조정이 드러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런 장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내일 매수 구간이 한번 올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오늘은 트레이딩에 대한 관망 관점이 굉장히 유리해요. 관망 관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인 만큼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런 위험한 장에서는 당일 트레이딩 자체는 좀 회피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화면 전화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드 관련해 갖고 나스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토마스터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거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시장이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약간 그 물가 지표가 좀 예상된 결과여서 선반영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근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죠. 네. 돈 푸는 걸 좀 더 지속할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좀 생명 이게 연장됐다. 객관적인 시각이에요. 네. 네. 자,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계속. 자, 돈 푸는 거를 계속할 수 있다. 증시는 상승한다. 이 부분이 객관적인 시각이에요. 자, 제가 6월 들어서 한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뭘까요? 6월엔 증시가 좋을 거예요. 왜냐? 출구 전략, 비농업 고용지수 나온 다음부터 테이퍼링 이번 주에 있었던 전략은요. 이미 다 그때 결과값이 나오고 그때부터 반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코스피 증시도 굉장히 좋죠. 네, 네. 좋은 영향을 계속 자, 받고 미증시가 있어요. 올라가면 코스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시장이 기다리는 건 뭐냐? 출구 전략을 언제 하냐?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 나왔는데 이번 달에 고용지표를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고용 회복이 안 됐네. 아직까지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발표를 지금 당장 할 수 없겠네. 라고 해서 시장이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시가 상승 랠리를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회의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전보다 당겨진 테이퍼링 언급 전망. 하지만 대비하고 있는 시장. 자, 연준이 테이퍼링 선언 예상 시점도 당겨짐. 자, 선언은 당겨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겨지는 것뿐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관점이 우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당기는 시점은요. 8월에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해서 시장이 전체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발표 시기가 아니야. 자, 2달 뒤면 증시가 조정을 좀 세게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상승에 대한 매수 랠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시장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연준에 대한 정책이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점도표도 수정이 들어가겠고, 자, 점도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분기별로 페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거예요. 점도표가 수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상방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23년도로 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매수는요. 페드에 대한 시장 반영 중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증시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증시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페드까지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 페드 때 약조정이 드러날 것이다. 왜냐? 시장이 조정이 반영이 된 결과값이 나올 거니까. 이번 페드 회의는 정확하게 결과값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FOMC는 여러분들 고용지표에 대해서 회복을 이루고 있다. 건강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안다. 예, 이런 말을 꺼낼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떤 공식화를 하기 힘들 거라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너무 불보듯 뻔히 보이고 그게 지금 미증시 나스닥의 시장 반영 중이라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화면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60분봉 일봉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일봉. 자, 우리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자, 6월 초에 정확하게 6월 4일 금요일이죠. 날짜 나오죠? 지금 확인되죠? 이때 고용지표 안 좋으니까 바로 상승치고 계속 올라가는 게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 상승, 이게 바로 페드에 대한 반영입니다. FOMC에 대한 반영이에요. FOMC 결과는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해선 백티기의 승부를 보는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지금 페드 회의가 잘 반영되고 있구나. 페드 회의는 어쨌든 불보듯 뻔하구나. 라고서 판단하셔야 돼요. 페드 회의 오히려 결과 공개하면은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승을요, 막기는 힘들어요. 다만 오늘 장은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장은. 매수를 보기엔. 왜냐? 2차 상승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차트 보고 있으면은 조정이 계속 드러나죠? 위험한 거예요, 장이 지금. 실시간. 화면 여기 볼게요. 오른쪽 끝에 봉 보이시죠?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런 장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섣불리 어떤 지지 평가를 받고 매수를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대기하자 이거예요. 내일 가능성 있습니다. 내일 추이 한 번 더 받으면은 내일 모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 더 추가 받을 수 있고 이게 목요일 새벽에 있는 페드 회의 전까지 지속할 가능성은 높대. 오늘은 조정장이다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1차, 2차 상승 다 나왔잖아요.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여기서 섣불리 대응하면 여러분들 리스크 너무 커요. 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는 조정이 들어간 위험한 장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쉬어가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우리 아톰 마스터님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제 의견도 사실 FOMC 전까지는 좀 네. 관망비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근데 저는 관점 자체를 뭐 중장기 스윙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데일리 관점으로 오늘 한 이 부분 구간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도 네.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구간이 그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봉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점이 14,064포인트에 지금 고점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당일 고가가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50포인트 중후반 정도의 지금 고점이 한 번 더 갱신이 돼 있습니다. 자, 전 당일 고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봉에서 지금 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실 이제 고점 구간에 대한 이제 그 부담과 그리고 현재 이제 FOMC를 기다리고 있는 경계 매물들이 일단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14,00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열어두시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14,000포인트를 좀 제외를 하고 저는 조금 원하는 자리값이 이제 13,900포인트 언저리 내에서 진입을 조금 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900포인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네. 현재는 제가 보는 자리 하나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리값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오늘 금일자에서 13,920포인트 정도 언저리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온다면은 여러분들 매수 대응으로 조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세 전환이 한번 이제 예전에 한번 크게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큰 차트는 많이 보진 않고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보조 지표로 추세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보는데 예전 이제 고점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상승 랠리가 무너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국면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물망 차트를 기점으로 계속적인 하방 모멘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주요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와 주요 이제 나왔던 재료들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한번 전환점이 들어서게 돼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매수 전환이 한번 이루어지게 돼서 사실 이제 이 구간부터는 이제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불리하고 매수 자체가 이제 유리한 대응 자체가 이제 가능하다. 이때부터 이제 매수 추세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제 뭐 파동 국면에 대한 부분을 이 차트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현재 단기 2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예전 저점으로 평가했던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이 나왔을 때 이 하단망 그물대에서 반등 보이시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파동에 대한 흐름을 볼 때는 현재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에 대한 상승 기대가 아직까지는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좀 시황이 좀 무서울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922포인트에 대한 지지값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해요. 예전 돌파 시점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강하게 돌파 상승이 이루어졌던 자리에서 변곡점을 노려보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세를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현재 추가 상승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변곡을 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에 대한 지지 평가를 한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14,000포인트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 가격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를 지금 14,000을 지금 잡아줄까 안 잡아줄까 이 가격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대응하지 말고 예전 변곡점 자리에서 매수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 남아 있고 짧게도 지금 현재 1파, 2파 그리고 추가 3파까지를 현재 이 구간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4,000포인트 언저리는 조금 위험하고 그 밑에 있는 13,900포인트 위쪽으로 가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왕마스터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페드 회의를 좀 집중하는 만큼 페드 회의 잠깐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한 2, 3분 정도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자 왼쪽에 네모칸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번 주 FOMC에서 23년도 점도표가 25bp, 베이시스 포인트 말하는 건데 인상 0.25%죠. 인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 9월 FOMC에서 처음 제시될 24년도 점도표가 1에서 2회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담고 있는 것 등은 이미 시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이미 시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까지 그 반영이 지속 중이라는 거예요. 네. 자, 페드 회의 때 이미 이번 회의는 뭐가 달라질까? 기대하면 이런 안 회의가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이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연준에서 45일마다 발표가 이루어져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FOMC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결정을 45일마다 발표하는 게 FOMC 회의입니다. 근데 그 점도표는요 오른쪽 보이시죠? 점이 찍혀 있죠. 점이 이렇게 톡톡톡톡 찍혀 있습니다. 네. 이 한 점이 뭐냐면은 한 명의 투표권이에요. 자, 지금 연준 위원이 몇 명이냐면 총 이 점 개수만큼 있어요. 한 명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한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연도에 톡 찍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공식화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발표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 시장의 불안성 억제라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추이 자체를 내포하기 위해. FOMC는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걸 하지 않는다. 공개 시장에 이렇게 내놓는다. 자,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요. 이미 1, 2년 전부터 이제 가격이 선반영이 들어가요. 오히려. 자, 여기 보시면은 22년도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올라간 게 이번에 3월 달 발표 나온 거죠. 작년 12월 달엔 22년도에 점이 없었어요. 다 제로금리였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회복이 이루고 있을 만큼 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은 23년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3년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점도표 수정과 그죠?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발표랑 시점이 조금씩 공식화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스닥이 왜 이렇게 올랐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미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번 달 초에 발표 뜨자마자 FOMC 결과가 공개돼 버린 거랑 똑같은 현상이란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FOMC는 당연 금리 동결이고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 발언을 꺼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 증시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FOMC 회의 전에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시로 샘플 드릴게요. 네. 그럴 리는 거의 가능성이 적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반대로 나와버려요. 뭐냐면 이걸 갑작스럽게 나와서 공식화해봐요. 테이퍼링이 만약 시장 공식화 된다면 그냥 바닥 쳐버립니다. 그때는. 네,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반전이 나왔으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에 반대 세력이 밀어붙이니까 반대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확 조정이 들어가 버려요. 엄청 센 하락 조정이 들어가요. 원웨이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페드 회의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는 2013년도에 버냉키 이미 의장이라는 겪었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FOMC는 그런 기억을 꺼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한번 흔드는 국면은 나오는데 그 하락 조정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할 뿐이겠죠. 예, 약하게 드러날 거예요. 다만 지금은 매수를 보지만 페드 회의가 선반영이기 때문에 매수를 봐라. 제가 5월엔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좋지 않네요. 5월 말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자, 6월에 인플레이션 해방되고 시장이 좋을 겁니다. 6월엔. 증시 올라오잖아요. 그대로 반영 중인 거예요. 매달 이렇게 맞춰주고 계시네요. 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열어봐야죠. 근데 이게요. 계속 어떻게 결과가 반영되고 지금 시장이 어떤 생각으로 증시를 바라보는지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점도표라든가 이번 회의에 대한 선반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공부하세요. 이 부분이에요.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도움 자만이 됩니다. 시장을 읽을 수 있고 네, 주식 예측할 수 관련해서 있죠. 네. 이번에 질문 유튜브에 하나 올라왔었는데 지금 네. 주식 관련해서 그럼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지만은 자, 증시가 오늘 저는 관망을 든 거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일은 상승 기반 더 닦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단타 위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FOMC에서는 테이퍼링 공식화를 하지 않을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을 발표 예상을 했는데요. 아토마스터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모든 시장의 지금 뷰 자체가 이번 6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그 전부터 아까 말씀 주셨던 비농업 지표라든지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현재 시장에 현재 긴축을 앞당길 수 있을 만한 재료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6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기다리는 건 또 7월이죠. 7월하고 8월, 9월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의견이 총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거는 사실 이제 8월에 제한 잭슨 홀 회의에 대한 관점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9월 FOMC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 6월 FOMC 자체는 이제 긴축 내용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8월 달에 이루어질 잭슨 홀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6월 달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7월 달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유는 간단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월마다 스케줄을 조금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사실 이제 6월 달, 사실 7월에도 FOMC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대두가 되는 FOMC 회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7월 달에도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에 대한 요소가 드러날 수 있는 건 8월, 9월이에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시장에 이제 뭔가 성장 요인이라든지 뭐 시장에 조금 더 호재 반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8월, 9월까지는 이제 주요 스케줄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8월 달하고 9월 달에 스케줄이 몰려 있고 사실 뭐 7월 FOMC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큰 얘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 달은 과연 무엇을 보고 증시를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인프라 투자는 일단 증시에 힘을 쏟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맞죠? 예,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가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를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 전까지 이 법안 통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빠르게 이렇게 그렇죠. 추진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독립기념일은 근데 이제 언제냐면 여러분들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가속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FOMC에서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얘기 자체가 안 나온 것이 좀 공식화가 됐고 이 인프라 투자 법안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어떤 정도 인식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성 발현에 대한 부분이 7월 달에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6월 또 무사히 지나고 7월까지도 증시는 좀 건강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번 회의 자체가 좀 끝나고 나서 뭐 7월 중후반 중순까지도 증시가 계속적인 건강한 모멘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6월에 이어서 7월까지도 좋은 시장 흐름 예상하고 하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해외 선물 아토 백티계 승부 혹은 해외 선물 해왕 백티계 승부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5일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5일은 현재 1.03% 상승한 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일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팻말을 통해서 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볼게요. 3, 2, 1 들어주세요. 정확히 반대되는 의견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해왕 마스터님은 매도, 그리고 아토 마스터님은 매수 들어주셨는데 아토 마스터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왜 매수로 들어주셨나요? 일단은 좀 이따가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일단은 네. 차트 상황부터 먼저 보고 전반적인 현재 뭐 오늘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일봉 먼저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5일이 자연스러운 상승 과정 속에서 5일선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구나. 이제 이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지금 이제 핑크 색깔 선이 21선, 그리고 이제 5일선이 이제 노란 색깔 선이에요. 자, 예전에도 이제 방송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평 관련해 가지고도 잠깐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단기 이평에 대한 관점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랠리, 그러니까 21선에 대한 수급 랠리 이후부터, 그렇죠? 21선에 대한 수급 랠리 이후부터 현재 계속적으로 증시가 5일선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용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주가가 5일선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가 준다라는 것은 현재 주가에 대한 방향성, 단기 모멘텀이 계속적인 고점 랠리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제 캔들하고 이제 이평이 조금 많이 겹쳐 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5일선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21선의 추가 수급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장세를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매수 장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시더라도 오늘 장세에 대한 부분이 뭔가
상승에 대한 제한 여력보다는 지지 관점을 계속적으로 열어두시니까 눌림 시 매수 대응에 대한 관점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점에 대한 분석 자체는 현재 분봉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나운서님도 보시겠지만 저점 계속 갱신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고점도 계속적으로 갱신돼 가고 있는 이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봉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분봉에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매수 대응이 유리한 장세로도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을 보기에는 좀 불합리적인 구조겠죠. 당연히 오늘자에서 10시에 최고점 갱신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71.70 레인지 근처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고점이 한번 또 돌파될 거니까 매수를 잡아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눌린 관점 보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많이 눌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 한번은 조금 기다리시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상당 눌림목인데, 자, 여기요. 오늘 관점에서 만약에 유가가 71.20에서 71.1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배럴당 71.1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면은 확실한 매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이 차트가 제가 쓴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점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오전에 분석을 하고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고점을 예전에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관점에서 현재 지금 상승률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 목 관점에서 지금 71.10에 대한 매수 포인트 한번 접근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좀 이따가 시황 설명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71.10포인트 매수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해왕 마스터님은 또 반대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정확하게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가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금 매수 보기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하에 지금 네. 접근성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언제부터냐면 5월 말부터 지금 거의 3주치에 대한 차트예요. 3주치. 네. 5일 기준으로 한다면 15일입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가 잔파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3주 동안. 그럼 확률성으로 오늘 당일 지금 현재 실시간부로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일. 네. 매수 위험해요. 차라리 저는 오늘 트레이딩 기준 하에 접근한 다음 매도를 볼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당연히 오버 기준이라면은 유가는 앞으로 71, 72에 대한 상방 돌파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지만 그 기준점 자체가 70 하방으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가능성을 높이 봐야 돼요. 저는. 70 밑으로요? 네. 아.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다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 상황 71.60입니다. 저는 계속 올라간다는 주의예요. 다만 오늘 트레이딩 기준에는 매수 보면은 힘들다. 자, 유가가 상승으로 기반이 잡히는 거는 유가에 대한 어떤 원유 수요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조정이 한 번은 드러날 텐데 아주 센 조정은 아니겠지만 이 하단에 대한 채널링을 뚫는 하방 조정은요, 어쨌든 오펙의 증상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건 추후에 어쨌든 오펙 회의에서 나올 부분이고 지금은 막을 방도는 없지만 오늘 당일 기준점 하에는 자 71.80 고점 가능성 높습니다. 자, 손절에 대한 위치값, 그럼 매도 위치값이 71.80으로 잡아야 되고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 72.00이에요. 이 기준을 한번 전제를 놓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봉이에요. 저는 3주 동안 이러한 랠리를 그려오는 국면에서 지금 당장 위에 상단을 뚫고 갈 만한 이슈 자체는 없어요. 그냥 이 랠리성으로 상방을 지속하되 오늘 당일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자, T차트 한번 볼게요. 당일 차트 봐야겠죠? 당일 차트 위에 상단에 3파동 다 나왔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추이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을 짧게 두고 고점에 대한 전략으로 72포인트 20픽 구간으로 하방권 71까지 접근하는 걸 염두하고 접근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손절이요? 짧은 폭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 60분봉에서 그 가능성이 시사되니까. 저는 오늘 매수 보는 거요. 오히려 데일리 트레이딩에서는 좀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도박하면 안 되겠죠. 확률성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겠죠. 최근 차트 추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고점 형성 포인트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는 맞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이제 시황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요, 유가 관련해 갖고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에너지 기관에서 보고가 쫙 나왔어요. 에너지 기관에서 올해 이제 유가에 대한 강한 수요도 회복과 더불어서 산유량에 대한 미국에 대한 가능성 시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나온 부분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강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고 기존의 전략 유지. 기존의 전략이라는 건 강한 시장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유가는 상승을 더 기약할 수 있지만 하단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미국 산유량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은 공급량을 늘릴 계획을 높이지 않았다.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럼 시장에 지금 당장 어떤 조정 모멘텀을 줄 만한 이슈는 저는 오펙에 대한 증산 하나지만 네. 그 증산 자체 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증산에 대한 효과도. 하지만 한 번은 조정을 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반을 계속적으로 닦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늘 채널 있죠? 그거 따라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만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상단에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자, 원유 시장은 연내 어떻게 보면은 계속 타이트한 수급을 유지할 것이다라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회복할 거예요.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 간다지만은 오히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박성이 굉장히 가깝고 유가를 지금 당장 $100 간다는 건 상승에 대한 기반을 계속 닦을 수 있다는 전제는 까셔야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외적인 관련해서 유가 가격 형성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1번이 뭐냐? 이란이었죠. 그렇죠. 네, 2번이 오펙 증산 이 부분인데 엄청난 하방에 대한 랠리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언제 조정이 들어가나 이제 언제 매도세는 한번 들어가나 상승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들어가겠죠. 그 조정에 대한 거는 오펙의 증산이지 이란에 대한 비핵 합의 복귀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원유 수출 회복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나오는 이란 관련 시황은 다 묻어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가 가격 형성 요인에. 다만 나중에 오펙이 증산할 가능성 높아요. 증산량을 확대를 예상치보다 많이 한다면 그때 조정에 대한 부분은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상승 기반 닦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평가하고. 자, 여기 밑에 하단 보면 22년도 비오펙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미국을 중심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서 지난주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구도는요. 어쨌든 오펙, 비오펙은 공급량을 늘릴 거야. 증산을 할 거야. 라고서 바라보고 있어요. 오펙 입장에서도 굉장히 간단해요. 돈을 벌 수 있잖아. 공급을 네. 늘려도. 그러면은 이제 오펙과 비오펙에서 마진이 얼마나 나올까? 어디 부분 상단에 대한 어떤 랠리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은 수익금이 남을까라고 평가하는 데서는 $50 내외예요. 이미 하고도 남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증산을 해도 큰 타격이 없다. 그리고 시장의 패러다임은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으로 들어갔으니 상승 기반은 닥대 한 번에 대한 추가 조정은 오펙 증산에서 한 번 걸릴 것이다 라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지난주 나왔던 내용이에요.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 관련해갖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 만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 원유 시장 보고 관련해 갖고 올해 전망치 자체 공부하시는 것도 유가 가격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자, 오늘 제가 매도 튼 이유는 저는 매수가 반대가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갑니다. 다만 오늘만 매도라는 거예요. 오늘만 고점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 부분 평가드렸어요. 정확하게 찝으시고. 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가는 가격 요인이 뭐냐? 유가가 페드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안 받습니다. 다른 거예요. 개별 시황이에요. 저는 유가를 볼 때 단독 시황을 좀 많이 봐요.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언급이 많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유가는 지금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그 부분을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격에 대한 형성 요인이에요. 미국 중심 패러다임 전환. 기억하시 바랍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만 지난주에 원유 시장 보고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를 체크 안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다는 점. 노란톡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라면 자세한 시장 정보 더 많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고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오펙의 증상량 확대에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톰 마스터님께 들어봐야죠.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자리값을 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결 차트를 보는데 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다시금 보게요. 71.10에서 70.90포인트에서 밴딩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 주요 설명을 하나 안 빠뜨려가지고 아유, 해주셔야죠. 네,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인데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시황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지속 랠리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고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가 간데 뭔가 뭐 잠깐 뭐 행보하거나 뭔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매일매일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이 생각을 들어요. 매매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원웨이 추세거든요, 사실. 이제 항상 뭔가 이제 왜냐하면 원웨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 번에 크게 보여주기 때문에 또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눌림 시점을 좀 보기가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심리선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심리선에 포함되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가랑 종가가 여러분들 차트에서는 심리선이라고 표시가 돼요. 얘기가 됩니다. 종가는 이제 그날 장세를 마감한 거 선이고 이제 시가는 그날 이제 시작한 선인데 오늘 지금 나스닥 지금 크루드 오일이 죄송합니다. 크루드 오일이 지금 전일 종가 레인지를 좀 강하게 좀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대를 한 번 좀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쪽에서 먼저 지금 기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구간대 상승이 한번 나왔고 1차 눌림 파동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70.90포인트를 노려보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수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0분봉을 보더라도 이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매물대라든지 뭔가 휴식기라든 조정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인 구축 부분인 70.90포인트에서 매수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유가는요, 이제 아까 이제 해양마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FOMC 이런 주요 회의에서는 사실 유가에 대한 상방 하방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시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정말 좋은 시장이죠, 여러분들. 오일 관련해가지고 본다면은. 사실 오일에 관련해가지고 가격대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증산입니다. 공급량을 늘리는 부분이 사실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소인데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증산에도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급량이 늘리더라도 시장에 아직까지는 매수 기대가 살아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수요 급증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산하는 부분 자체가 공급량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이 공급량 자체가 유가에 대한 가격 하방 밸런스를 높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산이라고 해가지고 유가 관련 내용들을 조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장은 이대로 하면 계속적인 모멘텀 유지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중요한 유가에 대해서 악재적인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유가 가격의 레벨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요소인 증산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유가는 지금 떨어뜨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가는 5일 증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추가로 5일 관련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네. 오늘 유가 관련해서 설명은 사실 이제 노란톡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이제 거리두기 강연회를 한번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이번 주 또 다시 출연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FOMC 회의를 볼까요? 여러분 미증시를 왜 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가 과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 평가가 굉장히 우세하고 그만큼 신고점을 역대급 신고점을 갱신한 만큼 그 가능성이 넓어지는 걸까요? 자, 시장은요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감. 자, 증시가 화랑을 낀 이유는 자금에 대한 유동성, 증시에 대한 현금 유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준의 선택 그리고 미 정부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유입되고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흐름이 역행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이런 부분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채권에 대한 서적을 굉장히 추천드렸었어요. 제 노란톡에서. 네. 채권에 대한 거의 해외 서적인데 이거 왜 설명을 드렸었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채권이 가장 중요해질 거예요 라고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아. 왜냐? 그 채권 위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1년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책을 한번 읽고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셨다면 증시가 당연 상승을 지속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측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상승에 대한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서 평가하는 건 곧 연준과 미 정부에 대한 선택이 어떤 흐름도를 가지냐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하냐를 결정을 짓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기초부터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예측을 해주셨고요.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톰 마스터님도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벌써 지금 방송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여러분. 네. 자, 일단은 이제 저도 사실 시장 자체는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자, 시장이 사실 좋든 나쁘든 크게 저는 상관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대한 대응 자체만 잘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좋고 나쁜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주식 시장은 문제가 있겠지만 선물 시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바로 실시간 대응과 트레이딩 대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뭔가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어떤 관점으로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또는 트레이딩 관점 시에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든든한 아톰 마스터님 그리고 해왕 마스터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 아토 혹은 해왕 백티계 승부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백티계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